오늘 이 사회적 경제 단체 기자회견은 9월 23일 날 내일 모레 이번 주 토요일이죠. 기후정의 행진을 앞두고 우리 사회가 기후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시작되어야 된다. 그런 필요 때문에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23 기후정의 행진에 동참하는 사회적 경제단체 기자회견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님께서 준비를 해서 저희 사회적 경제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함께 취재해 주시는 기자님들께 큰 감사 말씀드리고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 달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더웠던 8월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 문제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 누구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저는 전국협동조합협의회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의 상임대표 이승석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9.23 기후정의 행진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인들의 다짐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후정의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말로는 2030 탄소 중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늘리고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고 갯벌을 헐어서 신공항을 건설하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류 생명의 원천 바다에 핵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에 대해서 방관을 넘어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에 동의하고 돌아와서는 서민복지,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 사회적 경제 예산은 참담한 수준으로 삭감했습니다. 가히 유체이탈 수준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경제는 다양한 영역에서 기후 재난을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실천을 해왔습니다. 친환경 먹거리의 생산과 보급, 신재생에너지 확대, 자원 재순환, 로컬 푸드 및 사회적 금융 등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기후정의 실천을 확대하기 위해서 9.23 기후정의 행진을 포함한 모든 진영과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끓는 지구에 땔감을 넣는 정치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지구를 갉아먹어야만 유지되는 지금의 경제를 바꿔야 합니다. 저 용혜인과 기본소득당은 기후정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과 기본소득 도입은 기후정의의 전제 조건입니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압박이 계속되면 기후정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쟁을 심화하고 착취를 강요하는 경제를 넘어서 공존과 상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장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합니다. 저 용혜인은 21대 국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기후정의와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입법에 앞장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도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법과 한국판 행제세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세 기본소득은 이미 가장 효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7명을 비롯해서 3,500여 명의 미국 경제학자들 또한 탄소세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역진성 문제는 기본소득과의 연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탈탄소 산업 전환을 탄소세가 기업들에게 강제할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탈탄소 소비의 길을 열어주는 분명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제세는 기후위기 시대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제안입니다. 현 정부의 유류세 인하는 오히려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심화 비용을 부당하게 면제시켜주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 초과이익을 환수해서 에너지 취약계층들에게 지원하는 횡재세 도입이 절실합니다. 위기에 무감한 낡고 퇴행적인 정치에 맞서서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정치가 시급합니다.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받아 안아서 모두의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히 지구재난, 기후재앙입니다. 이전 몇 년간 겪어왔던 기후위기는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있습니다. IPCC는 올해 3월 6차 기후위기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며 이를 통해 지구의 존폐가 앞으로 10년에 달렸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올해에도 세계 곳곳에서 대홍수, 폭염, 산불 등의 기후재난의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반복되는 재난으로 만성화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가는 기후재난의 엄혹한 현실이 참담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먹는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현실이 두렵습니다. 생협의 생산지도 이 기후재난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기후를 살리고자 더 어렵게 짓는 친환경 농법은 더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단 7일간의 폭우로 충청권 생산지는 물에 잠겼고 시설이 붕괴되어 하루아침 빈손, 폐허가 되었습니다. 망연자실, 새까맣게 타는 속으로 애꿎은 하늘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후위기는 먹을거리 위기입니다. 사실 농작물을 살 수가 없는 지금 현실입니다. 농사를 못 지으니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로 이미 먹을거리 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 위기는 사실 생명과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여기에 먹을거리 정의 문제가 다시 생겨납니다. 기후재난으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사람이 농민이라면 먹을거리 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입니다. 먹을거리 보전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농지를 보존하고 식량 자급력을 높이는 실행 방안이 절실한 지금입니다. 농민과 생산 기반 그리고 공공 먹을거리 분야의 정의로운 해결책을 전 사회가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연과 기후를 살리고 땅에도 이롭고 몸에도 이로운 친환경 농업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책적인 보호가 시급하며 도농상생형 공공 먹거리 밥상을 전면화하는 국가정책이 절실하고 그런 정책으로 이어가는 기후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는 9월 23일 기후정의를 바라는 시민들이 기후정의 행진을 펼칩니다. 150만 생협조합원들과 생산자들도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합니다. 기후재난으로 위협을 받는 농민들의 농사질 권리, 우리 아이들과 국민 모두 무엇보다 먹을거리 사각지대에 있는 누구라도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후정의, 더 나아가 먹거리 정의를 위해 생협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앞선 실천뿐만 아니라 전 사회가 기후정의 사회가 되어야 함을 절박한 심정으로 토로합니다. 기후재난은 농업위기이고 농업위기는 먹을거리 위기로 생존을 위협합니다. 기후정의, 피할 수 없는 가장 절박한 생존의 문제임을 다시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발전 협동조합연합회 김영란입니다. 네,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위기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IPCC 보고서를 비롯해 수많은 과학적 근거들이 경고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기후재난의 속도는 해마다 가속화되고 우리 일상을 파괴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충분하지 못하고 무책임합니다. 산불과 산사태가 산터를 덮치고 집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폭염과 태풍이 다가오는데도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고 사후에 그거를 갖다가 만회하려는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인류 생존을 위해서 꼭 달성해야 되는 절대 과제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오히려 신재생을 비롯한 에너지의 그 양은 줄이고 있고, 그리고 IPS 등 신재생 전력에 대한 기본 제도를 축소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시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고정적인 그런 한국형 FIT 등 고정적인 제도를 갖다가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하에서의 입찰 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탄소 중립은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이 전환은 무엇보다도 시민 참여형으로 전국 곳곳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열매를 소수의 대기업이나 그리고 자본만이 가지고 가서는 이것이 제대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탄소 중립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협동조합은 시민 참여형으로 각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같이 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에 나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이르도록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와 같이 이거를 나가려고 하고 사회적 경제들도 이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이 사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이것을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국의 에너지 협동조합이 이번 9.23 기후정의 행진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가고 시민 참여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9.23 기후정의 행진을 지지하는 사회적 경제 선언. 9.23 기후정의 행진을 지지하며 사회적 경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몰고 오는 기후재난이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재난은 시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후재난의 1차 피해자다. 매해 봄에는 이상저온으로 작물이 얼어 죽고 여름에는 우기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장마를 견뎌내도 폭염으로 말라 죽는다. 가을에는 태풍이 물어닥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올해 추석의 밥상 물가가 들썩인다고 호들갑이다. 추석 물가는 기후재난이 농촌 들녘을 유린한 결과이다. 차례상에 올릴 과일을 들었다 내려놓는 추석 장바구니에도 기후재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나 있다. 심지어 기후재난으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가 무더위에 일터에서 죽고 폭우에 잠긴 지하도에 갇히거나 산사태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다. 올해만 폭염으로 23명, 폭우로 41명이 세상을 떠났다. 기후위기가 만들어내는 기후재난은 해마다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85%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 20개국이 배출한다. 그러나 기후재난의 피해는 가난한 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기후재난 대응의 전 사회적 합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경제진영은 9.23 기후정의 행진을 지지하며 기후정의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함께 광장에 나서려고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촉구한다. 하나,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해 과세하고 그 재원으로 공공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라. 하나, 기후재난의 최대 피해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회적 경제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하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고 일본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2023년 9월 20일 한국사회적경제연대 대의,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시민발전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연합회,